오늘 읽을 곳은 부의 추월차선의 마지막 장 44장이에요. 저번에 읽었던 곳에서 제가 혼자 조금 더 읽었고 여러분들이랑 마지막 장을 같이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끼칠 것이다. MJ 드마코. 하나, 공식. 부는 라이프 스타일의 바탕이 되는 믿음, 선택, 행동 및 습관이 만드는 공식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부는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둘, 인정. 부자가 되는 방법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즉, 시간 제약을 받으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셈법이다.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무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라. 행운은 행동할 때 비로소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셋, 멈춰서 바꿔라.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는 것을 멈춰라. 이제껏 해오던 일을 멈춰라. 주말을 기다리며 영혼을 파는 짓을 멈춰라. 퇴직연금제도와 뮤추얼 펀드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버려라. 비효율적인 안내서를 버리고 추월차선으로 갈아타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편에 합류하라. 넷, 시간. 시간은 추월차선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특히 여유시간은 더욱 중요하다. 자유시간을 주요 활동에 투자하라. 자유시간을 저당 잡히게 하는 기생적인 부채와 같은 시간 도둑을 피하라. 계약된 시간을 자유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 체계에 시간을 투자하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시간으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려라. 다섯, 변수를 통제하라. 부를 창조하기 위해 통제 가능하고 제약이 없는 수학을 이용하라.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 즉 시간 제약이 있는 방정식은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 없다. 당신의 부를 결정지을 셈법을 통제할 수 없거나 그 숫자를 빨리 크게 키울 수 없다면 당신의 금융계획을 통제할 수 없다. 수학적 영향력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에 의해 발휘된다. 여섯, 자산과 소득. 조직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소득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부는 가속화된다. 소득 수준보다 생활 수준을 낮게 유지하되 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소득에 집중해 자신의 수준을 높이도록 해라. 지출 삭감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가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백만장자를 만든다. 7.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당신의 숫자를 정하고 1센트 단위로 쪼갠 후에 지금 바로 그것을 현실화해라. 굴러다니는 동전을 저축하기 시작하고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할 돈이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사무실 벽에 붙여라. 당신이 꿈꾸는 생활 양식이 현실화되도록 그런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사진을 작업 공간에 붙여라. 예를 들어 산자락 아래에 통나무 집을 갖고 싶다면 그런 사진을 찾아 컴퓨터에 붙여놓고 매일 들여다보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현실화하고 그 생각에 영혼을 불어넣으면 끊임없이 떠올릴 수 있다. 만약 페라리를 갖고 싶으면 페라리 모형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나 책상에 놓아라. 그런 꿈을 현실화하고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8. 영향력의 법칙. 영향력을 존중하면 부로 충만해지리라. 영향력의 법칙은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로 필요성을 충족시키면 돈은 저절로 굴러들어오게 된다. 돈이 가치를 반영한다. 9. 조종. 삶에서 항해는 선택이다. 어느 순간 당신이 추월차선 이론에 헌신해야 하고 그 헌신은 당신의 과정을 형성한다. 체중 45kg을 줄이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 45kg을 감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어떻게 조종을 하는지가 추월차선이 생활 양식이 되는지 취미가 되는지를 결정한다.
올바른 결정을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으로 강제하려면 최악의 결과 분석과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젊을 때 하는 선택의 마력이 가장 강력하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과거에 자신이 한 선택을 연구해보라. 그때는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선택이 인생에 반역적인 것이었는지, 왜 지금 빚이 허덕이고 있는지,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된 잘못을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행동 변화는 과거의 선택을 들여다보는 것과 추월차선식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미래에 있을 그 실수를 수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책임을 지되 의무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벗어나기. 당신의 사업 구조를 추월차선 실체에 부합하게 만들므로써 서행차선의 불확실한 부의 방정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나라. 다시 말해 주식회사나 소규모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의 기업은 대리기업 체계가 된다. 이런 기업 형태는 스스로에게 먼저 이익을 돌려준 후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다. 이런 기업 형태는 당신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생존한다. 이것이 자산 창출을 위해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다. 11. 열정과 목적. 사업체,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삶의 윤곽을 그려줄 돈, 그리고 이와 함께 습관적인 행동으로 당신을 이끌 열정과 목적이 필요할 것이다. 열정을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혼동하지 말라. 열정은 당신의 영혼을 불사르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열정은 흥분으로 속도를 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으로 격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저런 종류의 이기적인 열정도 있다. 열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당신을 그 과정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12. 학습. 학습은 졸업과 함께 시작한다.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지금 당신이 아는 것만으로는 내일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에서 기업 체계를 만들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월차선 지식을 공부하라. 도서관에도 방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움을 계속하라. 정보란 재무적 여정의 기쁨과도 같다. 때로 낭비하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매일 독서를 해야 한다. 기차나 비행기 안에서, 운동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또는 일하러 가기 전 아침 1시간 또는 우체국을 기다리면서도 독서를 할 수 있다. 13. 차선. 추월차선으로 진입해라. 하지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길이 당신을 안내해 줄 수 있다.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신을 훈련시켜라. 당신의 생각과 언어를 관찰해라.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과 언어에 비추어 니즈가 전혀 혹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할 필요도 없다. 다만 문제점이나 애물단지 또는 서비스의 허점 하나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사업가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해낸 것이다. 니즈나 문제점, 불편, 쟁점에 집중하면 길은 스스로 열릴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 길이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14. 통제력. 당신의 재정계획은 통제의 계명과 통한다. 재정계획을 통제하라. 가격 책정부터 마케팅과 운영까지 당신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기관에 참여하라. 추월차선의 사업가들은 중요한 기업 기능에 대해 통제력을 위계질서에 따른 통제구조에 양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통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열대어가 아닌 상어처럼 수용하라. 15. 소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면 돈은 자연히 굴러들어올 것이다. 이는 필요의 계명을 반영한다. 돈을 뒤쫓아서는 소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돈을 뒤쫓는 짓을 멈춰라. 왜냐하면 돈은 그것만 쫓는 사람은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돈을 유인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니즈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돈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서 온다.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할 때 돈은 자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돈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끌려오기 때문이다. 16. 자동화. 사업을 자동화하고 시간의 계명을 소중히 여겨라. 당신의 시간을 사업으로부터 분리해라. 가장 수동적인 소득, 돈이 열리는 나무의 묘목은 자본체계, 대출체계, 컴퓨터 시스템, 내용체계, 분배체계, 인적 자본관리 체계다. 어떤 사업에서든 자동화의 핵심은 이런 묘목에 근거한다. 17. 복제. 당신의 시스템을 복제하고 규모의 계명을 존중해라.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환경에 진입해라. 수백만 달러를 벌려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줘야 한다. 수백 명에게 영향을 주려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당신의 제품, 서비스, 과정이 영향력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규모로 복제될 수 있는가? 18. 성장. 당신의 기업을 마치 체스 경기처럼 다차원적으로 성장시켜라. 회사가 아닌 상표를 만들어라. 고객을 당신의 상사처럼 대하고 불만을 기회로 바꿔라. 세상에 귀를 기울여라. 세상이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한다. 스스로를 경쟁에서 차별화시켜라. 하나의 사업, 단 하나의 사업에만 집중해라. 19. 출구. 출구 전략을 세워라. 추월 차선에서 단 하나의 목적지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통해 얻은 완전한 소극성이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막대한 자산 가치의 현금화를 통해 가장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산을 언제 현금화해야 할지 알고 종이장에 불과한 채권을 진짜 돈으로 바꿔라. 언제 말에서 내려서 새 말로 갈아타야 할지를 배워라. 20. 은퇴, 보상, 그리고 반복. 자산을 현금화한 이후에는 은퇴하거나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라.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라. 첫 번째 상품을 팔았나? 축하해라.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시가를 사거나 맥주를 마셔라. 순 자산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면 자신에게 뭔가 근사한 선물을 해라. 합작 계획을 성사시켰다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마음껏 자축해라.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휴가를 떠나라. 1000만 달러를 넘었다고? 람보르기니 한 대를 사라. 손님,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요. 추월 차선은 목적지 자체가 아니라 여정이며 이 여정은 바로 당신의 삶과 당신 스스로가 겪는 과정이다. 당신의 꿈이 살아있고 실행 가능한 한 이런 여행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계속하는지는 중요하다. 멋진 인생으로 들어가는 차고의 문은 열려 있다. 당신을 가두는 과거는 있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추월 차선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유사한 혼란을 겪으며 시작한다. 하지만 MJ,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지만 MJ, 슈퍼마켓에서 물건 진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MJ, 일이 끝나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MJ, 부인이 제 사업 구상안을 싫어해요.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은 그저 장애물에 불과하다. 장애물은 그저 당신을 주저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변명들은 그 누구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고 우리 모두 이런 변명을 하곤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라. 당신의 인생 여정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단을 지금 내려라. 이렇게 부의 초열차선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앞선 3개의 영상들이 여러분께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도 한번 보신 후에 영상이나 사운드, BGM, 속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책도 자기계발서로 준비를 해올 예정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적인 시간 가져나가고 싶어요. 혹은 제가 읽어줬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